자, 그래서 오늘은 선거 시즌마다 여성 후보자들에게 일어나는 선거 벽보 훼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건은 2018년 서울시장에 녹색당 신지혜 후보가 출마했었는데 그 당시에 신지혜 후보의 벽보가 총 29건이 훼손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20개가 한 사람에 의해서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이제 30대 남성으로 중소기업을 다니다 그만두고 본인의 말에 따르면 여성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 더 취업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랬다. 그래서 CCTV가 없는 구역, 적은 구역과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 아침 시간에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서울 은평구에 출마한 기본소득당 신민주 후보의 선거 벽보가 누군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훼손한 것처럼 찢어져 있었고 CCTV가 없는 골목 벽보가 훼손되어서 유전자 감식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 벽보 훼손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에게도 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그래서 여성의당이 홍대 입구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중 어떤 남성에게 돌을 맞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은 피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냥 한국 남성이 이러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건들에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미얀마나 캐나다 이런 데에서도 똑같이 여성 정치인의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더라고.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 후보자에게만 이런 일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여성이 정치에 나서는 공적인 일에 나서는 거를 반대하는지 혹은 억압하려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사건이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은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생기는 사건일 수도 있기는 한데 다르게 보면은 그 주류 제도권 정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 기존의 어떤 남성 중심의 정치 아니면은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 근데 그것이 곧 뭐 남성 중심의 정치가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거 볼 수 있는 게 다른 어떤 소수 정당들이 지금 한국에서 처해 있는 어떤 찌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이 어떤가를 보았을 때 누군가 그런 소수 정당의 지지를 표하는 것만으로도 그 비슷한 그 성향을 지닌 거대 정당이 표를 뺏긴다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비슷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 어떤 연예인이 지역구에서 다른 그 소수 정당의 후보를 지지를 선언을 했는데 어떤 특정 거대 정당의 후보 지지자들이 이제 그 연예인을 비난에 가까운 투의 말로 거의 쏘아 붙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주류 제도권이 어떻게 보면 좀 무너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특정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 운동원이 뺨을 맞는 사건도 있었고 참 어려운 일이야. 만약에 그 여성이 그렇게 소수 정당이라나 아니면은 뭐 여성의 권리를 외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주류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생겼을까? 난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주류 정당의 후보에서 나왔는데 후보 벽보 위에 페미니스트라고 적어놓으면은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주류 정당에서 과연 그럼 본인이 페미니스트라는 거를 내세울 수 있을까? 그 어떤 구조 자체가 굉장히 지금 기형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난. 평균 연령도 높고 남성 중심지고. 그렇지. 우리나라 같은 이런 다당제 국가에선 당연히 조금 다른 의견이라면은 당연히 당을 구성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정치 참여를 보장을 해줘야 되고, 표율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게 확실하다면은 그 보장을 해줘야 돼. 근데 그 보장이라는 거를 굉장히 애매하게
보장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 봉쇄 조항이라는 게 난 상당히 진짜 안 좋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3%라는 게 별로 안 많아 보이는데 이게 막상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총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게 4천만이 넘는데, 그럼 거기에서 투표율이 한 70% 정도 나온다고 해보자. 그럼 거기에서 3%면은 84만 표거든? 4천만의 70%의 3%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많아. 84만 표면. 그러니까 이 봉쇄 조항이 있는 어떤 취지는 알겠는데, 막상 그거를 넘길 수 있는 정당이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지. 허울뿐인 얘기라고 해야 될까? 허울만 좋은 얘기? 분명 소수 정당의 어떤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비례제도를 만들어 놨다. 그런데 많은 당들이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해서 봉쇄 조항 3%를 걸어놔. 이거는 어쩌라는 거야? 생생되는 거야? 이번 선거법이 뭐 개정이 된 게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너무 파괴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번 총선에서 단 의석 하나라도 다른 어떤 소수 정당이 들어오는 거를 볼 수 있을까?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는 좀 다르겠지. 내가 좀 지지하는 성향의 어떤 정당이 아니라 다른 정당이 들어오면은 이걸 또 어떻게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사람인지라 그래도 소수 정당이 들어오는 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신투표라고 하는 거 매번 선거가 일어날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소신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뭐 소신투표하지 말고 큰 정당에 투표해라. 이런 글들을 많이 보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사건은 단순하게 표가 다른 쪽에 쏠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표를 더 받아야 하는데 새로운 신생 정당이 생겨나서 표가 퍼지기 때문에 발생한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지금까지 내가 열거한 범죄들은 그냥 이건 정말 단순히 여성 혐오 범죄라고밖에 나한테는 안 다가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번에 기본소득당 신민주 후보, 이제 은평구에 출마하신 은평을 지역에서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벽보가 훼손된 게 신민주 후보뿐이래.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건들이 여성 범죄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어떤 맥락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럼 역으로 너가 아까 그러면 이거 찾으면서 29건이나 발생을 했는데 검거를 못했다는 거는 그냥 안 잡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잖아. 처음에 그 검거를 했다는 기사 보기 전에. 그치, 그렇게 얘기했지. 그럼 만약에 그러면은 그 훼손됐다는 그 벽보의 후보가 속한 정당이 어떤 거대 양당 2개라고 해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고 해봐. 그러면은 그렇게 수사가 늦게 들어갔을까? 그럴 리는 없지. 들고 일어났지, 후보. 아니면은 못 잡은 것들 같은 경우에도 과연 못 잡았을까? 어떻게든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런 의미에서 군소정당의 후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일 수도 있고,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복합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단순히 너의 말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군소 정당의 문제라기보다는 젊은 여성에 대한 여성 혐오 범죄라는 거지. 어차피 뭐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 의견이 언제나 맞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물론 주류 정당에 있었으면은 그런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선거 벽보가 훼손되진 않았겠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 지금 얘기했던 신지혜 후보나 신민주 후보나 여성의당이 돌을 맞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 여성을 타겟으로 한 여성 혐오 범죄라는 거지. 또 다른. 예. 안타까운 일이야. 너무 미개한 거야.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에게 주어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진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나한테 주어지는 권리가 다른 사람에겐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 반대로 저 사람한테는 주어지는데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그 경우에 권리가 어떤 권리냐에 따라서 당연히 투쟁하게 돼 있었거든, 사람이. 결국 그렇게 해서 얻어낸 권리가 선거권이기도 한데, 특정 나라에선 그거를 너무 야만적으로 행사한다고 해야 되나? 적어도 이성적인 방법은 아니지.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게. 누가 얘기했더라? 이 민주주의라는 게 뭐 말로 설명하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이 제도가
다른 제도에 비해서 발달할 수 있었던 거는 사람을 덜 죽여도 되기 때문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거든?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전쟁으로 통해서 해결을 했단 말이야. 이기는 사람이 곧 승자였어, 그냥. 근데 지금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최대한 사람이 죽지 않게끔 하기 위한 제도란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의견 표출을 야만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냐? 여기서 정보.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상당한 중죄인데 그거를 왜 그렇게 중죄로 다스리냐? 간단하지. 의견 표출을 보장한다. 상대방에 대한 반대 의견을 그렇게 야만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못하게 한다. 근데 왜 그렇게 자꾸 하지 말라는 짓들을 하는지. 참 난 이 안타까운 게 왜 언젠가부터 이렇게 성별이라는 게 일종의 이념으로 작용하게 됐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이 생물학적인 그런 성별에 따라서 갈린다고 보았을 때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잖아. 다른 이념들에 비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젠더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 과도기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감수해야 하나 싶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왜 또 그거를 감수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굳이 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안타까워. 갑자기 너가 여성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해서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신지혜 후보 벽보를 20개를 훼손한 남성이 말한 게 그 여성 인권이 신장되면 자기가 취업을 못할까봐 그래서 그런 거라고. 최근에 내가 띵언을 하나 봤거든. 만약에 세상이 평등해져서 내가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처음부터 자기 자리가 아니었던 거야. 남의 자리를 빼앗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맞지. 그래, 그거를 왜 자기 자리라고 착각을 하냐고. 세상이 평등해져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물러나야 되면 물러나야지. 그걸 왜 끝까지 잡고 있냐고. 물론 인간이란 그럴 수 있어. 욕심이란 게 있잖아. 근데 그걸 또 그렇게 야만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서는 안 되거든. 자기가 노력을 그렇지. 하든지. 그래.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 자기가 선거에 출마를 하든지 그럴 거면 그래. 차라리 출마를 하든지. 왜 자기 자리가 빼앗길 걸 두려워해서 그런 야만적인 짓을 하냐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화가 난다, 많이. 어찌됐든 정리를 하자면 더 많은 여성 후보자들이 나와서 이런 여성 정치인들을 타겟으로 한 여성 혐오 범죄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여성의 인권,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대변해줄 수 있는 정치인, 국회의원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